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 기업의 진단 영상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메지온, S&T 모티브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단기에 금요일날 좀 흐름이 좀 5일선 지키지 못했어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온 상황에서 이번 3분기에는 기존의 콘주란과 리주란 힐러의 매출 증가 이외에도 관절 기능 개선 건강기능 식품인 코넥트, 또 4분기에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피부 재생 주사 리주란 HB와 전용 의료기기 리주메이트 출시 기대감이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제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가지고 왔는데 봐보세요. 매출 현황입니다. 매출 비중인데 의료기기, 여기서 의료기기는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콘주란과 리주란 중심의 매출입니다. 상반기에 의료기기 매출액이 207억 정도 됩니다. 근데 2019년과 2018년의 매출 비중을 봐볼게요. 207억이면요. 그쵸? 2019년 작년 한 해 매출이 288억이었어요. 그쵸? 근데 상반기만으로도 거의 207억.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또 비중을 또 살펴보면은 2018년에는 매출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의약품이었어요. 의료기기는 21%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8년에 21%였는데 작년에 1년이 지난 2019년에는 34%. 그쵸? 그리고 또 1년 후인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4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의료기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에서 많이 찾고 있나 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콘주란은 생체 재료인 연어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무릎 관절광 주사죠.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 부위의 기계적 마찰을 감소시켜서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뭐 경험이 있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콘주란의 임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되던 기술인 히알루로산 나트륨 또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관절광 내 주사 방법과 비교 시에 무릎 골 관절염 환자가 겪는 통증 개선 및 관절 기능의 개선이 인정되는 유효한 기술임이 입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그동안은 대형 종합병원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7월 27일 의학신문 뉴스에도 나왔지만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 랜딩 됐다고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병원 진입 모멘텀이 생긴 것도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기술적 흐름 잠깐 봐볼게요. 7월 27일이었죠. 한번 돌아가 볼게요. 7월 27일. 7월 27일은 이제 월요일이었고요. 그래서 요때는 보면은 크게 주가가 반응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조금 상승했었던 거. 뭐 요 정도예요. 7월 29일 날 한 5% 정도 상승했었고요. 7월 말에 대형 병원 뉴스 나오면서 뭐 큰 반응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대형 병원 뚫었을 때도 조차
근데 주가가 8월 중순 전후에 이렇게 급등했어요.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대형 병원 뚫었을 때도 주가는 뭐 큰 반응 없었는데 7월 말에 물론 기대감은 있었죠. 계속해서 대형 병원 들어간다. 근데 8월 중순 전후로 왜 이렇게 급등했냐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바로 이건데요. 8월 14일 날 주가가요. 그 전에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근데 갑자기 목표가 리딩투자증권에서 주가는 6만 원인데 목표가를 10만 원 넘는 목표가를 부르니 그쵸? 물론 2배까지는 아니지만 야 이게 단위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쵸? 앞자리가 6에서 10으로 이러니까 8월 14일 날 레포트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8월 14일 날 8월 14일 이래서 아침부터 시가 7%로 떠서 시작한 거예요. 이때예요. 이때 갑자기 뜬 날 있잖아요. 갭상승 나온 날 이때예요. 8월 14일이요. 그 전날 주가가 얼마예요? 그 전날 주가 종가가 66,600원이었어요. 8월 13일 목요일 날. 근데 8월 14일 날 목표가 10만 원 이상 목표가 레포트 나오니까 바로 그냥 아침부터 그냥 7.59%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에 주가가 탄력이 붙었는데 그 상황에서 또 뭐가 나왔죠? 또 8월 18일 날 영업이익이 80억 원이라 많이 놀라셨죠? 앞으로 더 놀라실 겁니다. 목표가 93,600원 제시할 레포트가 나오니까 또 달리는 거예요. 더욱이 또 이때의 수급을 보면 8월 13일도 3% 상승했지만 8월 14일 날 증권사 레포트 나왔죠. 막 이때 뭐 외국인 막 기관 사는 그런 수급이 막 들어왔던 거죠. 막 연기금 사모펀드. 그러니까 증권사 레포트 2개가 나오면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빵 오른 거죠. 6만 원에서 77,700원까지 약 한 30%. 네, 그래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실 텐데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요. 단기적인 주가 급등,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부담스러워 하곤 하죠. 물론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꾸준히 주가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2년, 3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데 굳이 단기에 급하게 상승해서 단기에 급등해서 단타 막 신용까지 달라붙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 2주 동안 수급이 꼬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단기 급등이 오히려 부담돼요. 나는 알아서 갈 길 갈 텐데 왜 하필 또 급등 나와서 막 이런 단타 물량 들어오고 물론 요즘에는 SNS도 발달되고 워낙 이런저런 것들이 많다 보니 뭐 추천 나오면 급등하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수급이 꼬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실제 그렇고 그렇곤 해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경우는 그냥 갈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좀 꼬이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4월 중순부터 상승을 해요. 언제까지? 한 6월 중순 깔끔하게 2달 상승해요. 2달. 그리고 한 달 이상 조정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랑 카카오도 이런 조정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상승하는 거죠. 근데 흐름을 보면 지난 4월달, 6월달 한 2개월 정도 상승할 때는 상승 각도가 굉장히 양호하죠. 이 정도의 상승 각도는 뭐 단타들이 들어올 수도 없죠. 예. 뭐야, 이거 가네, 마네, 뭐. 사봤자 뭐 일주일 동안 뭐 얼마 먹을 것 같지도 않고. 안 들어와요. 이런 상승 각도는 굉장히 좋죠. 근데 최근의 상승 각도는 거의, 좀 부담되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4월 중순부터 약 2달 상승하고 한 달 이상 쉬어주고 다시 상승하고
이러한 모습을 상승각도가 너무 가파른 건 싫어하고 마치 한 4월, 5월 달 이 정도의 상승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주식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그렇죠? 종목마다 특성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보면 이런 흐름을 원하는 게 아닐까, 상승하더라도 이 정도의 상승 각도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일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당장 월요일부터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상승 시에 외국인 기관 수급 좋았죠? 앞으로 모멘텀 있어요. 나오면서 5일선 회복하고 뭐 단기의 급등이 아니더라도 5일선 회복하고 또 좀 쉬엄쉬엄 단기에 크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큰 조정이 나오지 않고 5일선 전후에서 움직이면서 21선이 빨리 올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상승 각도는 가팔랐다가 좀 이제 상승 각도, 상승 기울기가 수그러들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또 5월달, 6월까지 상승할 때 상승 각도가 나오면 또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단타는 다 나갔을 거고, 그쵸? 상승 각도가 누그러지니까. 만약 65,000원 이하가 오면 단기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뭐 다음 주 초반에 바로 5일선을 회복해도 뭐라 할 수는 없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 7만원이라는 가격이 얘가 나중에 뭐 10만원 가든 그 이상을 가더라도 한 번은 물량 소화가 필요한 그런 가격권이긴 해요. 뭐 6에서 7 앞자리 바뀌는 뭐 그런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도 한 번 좀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물량 테스트도 나오고 뭐 5만원 산 사람, 6만원 산 사람, 팔 사람 좀 팔고 다시 새로운 사람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뭐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가격권이다 보니 좀 7만원 전후에서는 쉬어갈 수 있음은 염두하시고 그럴 수 있음을 또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몇 개월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진단은 처음 해요. 근데 최근에 좀 뭐 증권사 레포트가 갑자기 막 2개 연속 나오고 하니까 예. 근데 수급까지 되니까 단기 급등하고 7만원 안착하려나 했는데 이제 무너져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좀 상승 각도만 좀 완화된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7만원 물량 소화 과정이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필요하긴 해요. 네, 일봉도 아니고 월봉에서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요. 그쵸? 그래서 조금 뭐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지온입니다.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메지온이 관심 종목에 있으실 겁니다. 그쵸? 메지온은 6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유데나필의 신약 허가 신청 NDA를 했습니다. NDA 굉장히 중요하죠. NDA. 일반적으로 미국 FDA는 60일 이내에 심사 가능 여부를 결정해 승인 예정일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6월 30일 신청했죠? 그럼 60일? 8월 말이에요. 8월 30일 내에는 좋은 소식을 통보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얘는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시장 영향도 잘 받지 않아요. 그냥 개별주예요. 바이오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고 보통 10만 주도 거래가 안 터지거든요. 근데 목요일과 금요일 10만 주 이상의 거래도 터지는 모습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8월 30일 내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선취매성, 단기 매매 좀 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승인 예정일을 부여받으면 이르면 올해 말, 일반적으로라면 내년 1분기 중에 최종 승인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이번 달 말 승인 예정일을 부여하는 일정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뭐 월요일 화요일 날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중 이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금 더 뭐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정확히 알긴 어렵다 보니 그런 뭐 유연함은 당연히 갖고 대응하시려고 하셔야겠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바이오 하면 역시나 임상과 관련된 변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유대나필의 임상 결과를 두고 승인이 지연되거나 재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고, 또 유대나필의 시장 규모가 뭐 1조 원 이상이 되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복용할 환자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것이 변수일 수 있죠. 물론 향후에 글로벌 제약사에게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금 핑크색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봉상 지금 3주 연속 캔들이 양봉이 나오고 있죠. 20주 이평선 20MA에서 반등이 또 나오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들면서. 그래서 주봉을 보면 일단 반등이 나오면 좋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아, 여기서 반등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일봉상을 보면 하루 거래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10만 주가 채 되지 않습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니까 뭐 시간에 다닐까 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이게 보통 하루에 정규장이 6시간 반이니까 뭐 6으로 나눠도 1시간에 한 15,000주? 2만 주도 안 터지는 거예요, 거래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매매가 막 급등급락, 갑자기 급등 나면 급락 나올 수도 있고요. 차트 좋은 상황에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매매가 쉽진 않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 감안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종가상 18만원은 강하게 지켜져야 단기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시가총액 7,600억 있는 기업이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보면 8월의 증권사 레포트가 8월 3일에만 좀 많이 나왔죠. 시장에서는 낮게 보는 데는 목표가를 5만원, 높게 보는 데는 한 6만원, 평균적으로는 한 5만 5천원 전후를 보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2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이었던 거는 뭐냐면요. 친환경차용 모터 매출액이 621억 원, 여기도 있죠? 621억 원. 이게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이게 2분기 보세요. 작년 2분기예요. 2019년 2분기, 올해 2분기. 320억에서 무려 620억으로 늘어났어요. 얼마 증가한 거예요? 93.5%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예요. 친환경 모터 분기별 매출액 추이. 그리고 자료에서도 보시면 모터 쪽의 비중이 가장 커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가지고 온 건데 모터 쪽의 2분기, 이거 2분기예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큽니다. 1657억. 매출액으로는 약 한 40%를 차지합니다. 모터가 비중도 원래 크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친환경 모터 분기별 매출액 추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터 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성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 중에서 친환경 부품 비중이 무려 2분기에 37%. 여기에는 이제 모터랑 뭐 드라이브 유닛, 많은 부품들, 친환경 쪽 전체 매출 중에서 37%로 급등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16.6% 증가했다고 합니다. 3분기는 고객사의 생산 정상화와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서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올해 전동화 부문의 매출 증가율이 높죠. 회색이 매출액이에요. 크게 증가도 하지만 비중이 무려 20%였는데 작년에 무려 올해 32%로 껑충 뜁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가 전동화 매출에서 뭔가 레벨업이 되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몸무게 한번 팍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85kg로 찌잖아요. 85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못 내려와요. 한번 레벨업이 되면. 매출액도 그래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몸무게가 70kg에서 85kg 찐 사람이 뭔가 뭐 이유가 있듯이 매출 비중이 70에서 32%가 뛴 거는 뭔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또 시장에서는 그거를 또 주목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 전동화분의 매출을 증가율이 높고 비중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화 부문의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물론 내년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eGMP 도입 과정에서 신규 벤더 진입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현대차 그룹과의 장기 협력 관계를 감안하면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좀 보면 지금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5월 중순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죠. 빨간색 선이 올라오죠. 그쵸?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는데 아래를 보니 빨간색 선, 기관이 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지난 2월부터 쭉 매도를 해오던 외국인이 좀 고개를 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구체적으로 보면은 큰 수량은 아니지만 일단 뭐 거래량은 많지 않은 종목이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2월부터 매도했는데 이제 돌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는 기관, 외국인 양쪽 모두 수급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적고 또 이 종목이 뭐 단기에 급등하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상승하면 꾸준히 상승하고 그런 종목이죠. 그런 것은 염두해야겠고, 그리고 일봉을 좀 길게 해서 보면요. 길게 해서 보면 최근 고점이 한 55,000원대였는데 길게 해서 보니까 어떻죠? 55,000원 전후는 한번 물량수화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00원 전후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가격인 것을 참고해야겠고요.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8월 셋째 주도 장중에 5만원 뭐 이탈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모습 나왔지만,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 뭐 다시 한번 5만원 이하도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보고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단기로 보시는 분은 그러니까 올라오는 이렇게 21선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종가상 올라오는 21선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좀 비중 조절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친환경, 모터, 또 전동화 부문의 비중이 올해부터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래서 주가도 중기적으로 자동차 부품 또 안정적인 종목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아까 염두할 것도 말씀을 드렸죠. 뭐 거래량 많지 않고 뭐 단기 급등하고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뭐 째려보시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기업의 진단,
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타이밍 빠르게 바로 제가 올리자마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